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최초의 시작은 1948년 전국회의 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회에서 200인이 재헌의원으로 선출이 돼서 이승만 씨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국회의장이 당선이 되고 국회의장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국회의장 당시에는 직선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새로 뽑았고요. 1952년에 6.25 전쟁 중에 헌법 개정을 해서 이승만 씨가 다시 직선제 개헌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 후에 또다시 개헌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60년에 4.19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은 3.15 부정선거는 당시에는 정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에서 정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한 명씩 선출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승만 씨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통령을 반드시 여당에서 뽑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선거에서 이제 불법을 자행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래서 미리 기피한 표를 투표함에 집어 넣는다든가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기표를 하게 해서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4.19 혁명이 발발하면서 이승만 씨가 결국은 하야를 했고 100여 명 가까운 사망자와 사상자가 경찰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정치 권력이 불안정하고 이런 틈을 타서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당시 박정희 소장이 군인을 이끌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군사 정권을 진행을 하다가 1963년에 군정을 이양을 하면서 당시에는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군복을 싹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후에 개헌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있고 나서 그 즈음에 10월 즈음에 이제 그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은 말 그대로 유신헌법이라고 그러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공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72년 12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10월 유신헌법이다 하는 거는 이제 10월에 공고가 됐지만은 대통령이 공고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그거에 의해서 통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유신헌법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후에 1987년에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이 통과가 됐죠. 이 당시에는 1987년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를 이제 당대표를 앉혀놓고 후보로 선출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요 당시에 국민들이 직선제 요구가 물밀듯이 퍼지면서 일명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 압박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압박도 있고 국내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국민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노태우 씨가 당시에 자기가 뭐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전후 사정은 역사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1988년에 새로 노태우시가 선출이 되면서 이제 제6공화국이 출범을 했고 1988년 2월 25일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새로 구성된 헌법기관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데요. 헌법재판소가 과거에는 헌법위원회 아니면은 대법원이 관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그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았고, 그거에 의해서 일명 8인 정치협상이라고 하는 1987년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재직했거나 뭐 이러한 그러한 조문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법률들이 뭐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했지만은, 가장 주요한 골자는 기존에는 대통령 선거법이 따로 있고 국회의원 선거법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쯤인데요. 지방선거를 본격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헌법에서는 잠정 연기한다로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 조항이 개정헌법에서 삭제가 되면서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도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도의원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 한 2년 후에 시도지사 선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긴 법이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선거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비례대표가 있고 지역구 의원이 있죠. 그런데 기탁금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선거관리기관에다가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해놨다가 득표율이 뭐 10%, 15% 이런 식으로 득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법 행위에 의한 뭐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과태료 이런 것이 없으면 전액을 돌려준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거 공영제의 일환이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를 간략하게 생각해 볼 때, 과연 기탁금을 돌려주고 하는 것이 선거 공영제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선거 운동에서 일정 득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보조금을 따로 주기 때문에, 뭐 선거를 하는 당사자인 정당의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에는 엄청난 그 자본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그 기탁금 문제를 간략하게 보면, 이 기탁금이 과거에는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 기탁금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기탁금이 오히려 비례대표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여튼 현재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은 1,500만 원. 그랬다가 최근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에 의해서 이걸
지금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기탁금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으로 바뀌었고 말 그대로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 후보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사람은 기탁금이 500만 원이다. 그렇게 바뀐 것이 주요한 골자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각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한 거를 합산을 해서 그거를 그 비율 그대로 비례대표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왔던 것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따로 정당에 대한 득표를 국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계산해라라고 해서 비례대표 제도가 이제 별도의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고,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명단을 사전에 제출했다가 이제 비례대표 정수와 법령에 따른 그 이제 득표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순위대로 비례대표를 당선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순위대로 당선을 하고 그 당선된 비례대표가 뭐 자격 상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외에는 제명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정당 자격을 자기가 정당을 탈퇴하면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선거제도 개편을 단행을 해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마음 놓고 유권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